세상의 단기 근로자가 먹고 살기 힘드네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도 진짜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근로자도 어렵다. 근로자들도 말도 못하게 어렵다.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지금 말입니다. 현장 경제에는요. 사장인 자영업자도 어렵고요. 손님인 근로자도 어렵고요. 일하고 있는 직원들도 어렵다. 이렇게 최악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저는 이 지표만 보면 화가 납니다. 이 지표를 보면 다 알거든요. 최저임금이 2017년에 6,470원이었습니다. 그때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 441만 3천 명이었습니다. 적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적으니까 다시 말해서 정규직 직원은 많아지고 단기 근로자는 줄어들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속도대로 난리가 납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속도를 한번 보세요. 계속 최저임금이 2020년에 8,590원까지 올라갔고요. 2022년에는 9,060원까지 올라가니까 여러분 802만 8천 명까지 올라갔습니다. 2022년에. 엄청나죠. 이때까지 최저임금이 41.6%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주 36시간 근로자가 81.9%나 늘어났습니다. 이게 최저임금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나마 말입니다. 2023년에 최저임금을 좀 덜 올리니까 9,620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679만 5천 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은 게 아닙니다.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서 2024년 지금 7월 달이에요. 지난달이에요. 9,860원이 됐잖아요. 680만 9천이에요. 680만 9천 명. 7월 기준으로 보면 역대 최대입니다. 1년으로 봤을 때는 2022년이 802만 8천 명으로 최대지만 7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680만 9천 명이 최대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진짜 경제활동 인구 중에 적어도 25% 이상이 말입니다.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라는 뜻입니다. 야, 심각하죠. 진짜 심각합니다. 연령별로 한번 보실래요? 연령별로 보시면 더 심각하다는 거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지금 청년들 15세에서 19세까지 여러분 보시다시피 106만 77명입니다. 100만이 넘어섰습니다. 30대는 그나마 좀 적어요. 68만 8,212명이요. 40대도 100만이 넘고요. 50대는 127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60대 보세요. 60대는 278만 6,435명입니다. 물론 이 내용이 결국은요. 278만 6,435명은 결국 여러분 이게 정부가 세금 뿌리는 거잖아. 세금 주도 일자리 이게 뭐 일주일에 한두 시간 일하고 한 달에 한 30만 원 받는 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보면 60대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 60대 이상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은퇴를 하면서 기업마다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대기업까지도 인력난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회사에서 사람 더 이상 고용 못한다 이런 뜻이 되고요. 왜? 비싸니까. 60대 이상이면 저는 적은 임금으로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정부의 취업정책, 고용정책이 계속 돈을 퍼서 뿌려주는 세금 주도 일자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라. 저는 그렇게 진짜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청년들 보세요. 100만이 넘어요. 청년들의 어떤 실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길을 꺾는 일이잖아요. 15세에서 29세가 106만 77명이 지금 단기 근로자라고 하니까 36시간 미만 근로자라고 하니까요. 저는 이게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30대, 40대, 50대가 괜찮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경제 전체적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저임금을 이렇게까지 올려대니까 최저임금을 줄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많이 못 줘요. 예, 최저임금을 계속 주지 못하니까 여러분 단기 근로자만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단기 근로자만. 이게 받고 싶은 대로 받았으면 좋겠죠. 받고 싶은 대로 받겠다는 게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아닌가요? 이게 노사 협상을 통해서 나 받고 싶은 대로 받고 싶어 하면서 노조는 난리를 치고 반대로 사용자는 못 줘 나 그렇게 주면 나 주고 하면서 싸워서 타협해낸 결과가 지금 2024년에 9,860원인데 이 타협한 결과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노조 편을 워낙 들어주니까 사용자 편에 대해서는 아예 깜깜 무소식 길을 닫아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겁니다. 결국 노조가 강하니까 최저임금도 이렇게 올라간 거고 최저임금의 부작용이 지금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최저임금의 부작용은 굉장히 커질 겁니다. 더 큰 부작용 보실래요? 15시간 미만 근로자. 이게 주휴수당 안 주겠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주휴수당을 못 주겠다는 인구를 보세요. 와 이거 진짜 충격적입니다. 지금 주휴수당을 못 주겠다 하는 이야기가 2017년에 96만 명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2024년 5월 192만 4천 명이에요. 이게 36시간 근로자는 단기 근로자라고 이야기하지만 15시간 미만 근로자는요. 일주일에 15시간 이하로 일하는 거 15시간 이하. 그러면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거든요. 우리 법에서. 이것을 초단기 근로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초단기 근로자가 벌써 2013년에 160만 명이 넘었고요. 2014년에 192만 4천 명. 이게 여러분 최저임금을 못 버틴다는 거예요. 예. 나는 최저임금 달라 하고 난리를 치지만 정작 돈 줄 사람 나 최저임금 못 줘. 그거 주면 나 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뜻이. 그런데 이게 왜 이게 여러분 개선이 안 될까요? 시장에서는 분명히 나와 있는 지표잖아요.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이 지표가 진짜 지표잖아요. 제가 거짓말합니까?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15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수당 안 주겠다는 그 상황이 192만 4천 명까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이렇게 많이 불려놨고요. 36시간 미만 근로자도 물론 정부가 세금 주도 일자리도 있겠지만 최악이잖아요. 최악. 최저임금 감당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걸 보면 솔직히 제가 이런 말하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욕할지 모르겠지만요. 나보다도 모릅니다. 나보다도 경제에 대해서 나보다도 몰라요. 천재라는 사람들이 저보다도 진짜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포시럽게 이렇게 공부만 하다가 관료하고 그러면서 장관이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서민에 대한 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서민에 대한. 아니 국가 지도자면 현장을 봐야 되거든요. 애민이라는 게 기본이잖아요. 애민 정신이라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국가 지도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표를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이 말입니다. 어느 누구라고 하더라도 지금 애민에 대한 것보다는 내가 그 장관직을 누리겠다. 내가 그 차관직을 누리겠다. 이런 게 더 강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많은 국민들, 서민들, 중산층들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정부, 국회의원, 국가 지도자 전체 나 몰라라 팽개치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밖에 안 들어요. 나 몰라라 팽개치는 거지. 이게 팽개치는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항상 말입니다. 시장이라는 건 현장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장에는 사장님들 힘들고요. 소비자도 힘들고요. 근로자도 힘들고 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 경제가 돌아가겠습니까?
돈을 푸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왜 현장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대책 반드시 세워야 되거든요. 최저임금이 문제다. 주 52시간제가 문제다 하면 국민 여론을 등을 삼아서 저는 개편할 거는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룡야당이 무슨 염라대왕입니까? 사람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면 공룡야당도 당연히 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시도를 안 하죠? 그것도 답답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미치겠다. 그 생각이 저는 틀리는 말이 아니다. 그렇게 오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도 개선만이요 현장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이 말씀 저는 오늘도 드리고 싶습니다.